비트코인이 잘 될 거의 측면에 내용들이 있고 또 리스크가 무엇이냐도 같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확률적으로 저는 포커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지금 확률적으로 내가 돈을 더 딸 수 있는데 높은 그런 AA가 들어온 상황이냐 그렇다고 해서 AA가 나갔다고 배팅을 풀리 올인한다고 해서 꼭 이기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네, 꼭 이기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확률은 높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계속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롱인 부분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비트코인에서 롱 이제 좀 잘 될 것 같은 요소들. 첫 번째는 매크로 유동성인 것 같아요. 결국 가장 크니까 아서헤이즈도 말씀하셨고 이거 덕분에 암호화폐 시장이 사실 코로나 직후에 올라온 거는 정말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이 매크로 유동성이 어떻게 될까? 과연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줄이냐 아니면 이제 인하를 언제 시작하냐 다 요거에 관심 많으시고요. 금리 인상 자체가 사실 시장에서 유동성을 빨아들인다라는 이제 방향이고 근데 금리를 이제 좀 속도를 늦춘다는 것은 금리 유동성 빨아들이는 속도를 줄인다는 말이 되고 신호가 크죠. 네, 그게 이제 신호가 어쨌든 분기점이 돼야 된다. 지금은 3% 4% 요 정도까지 이제 올랐잖아요. 이 금리가 이런 연준에서는 이제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율, 이제 CPI를 많이 참고를 하고 물가 상승률이 여기가 제가 알기로 한 7점 몇 프로에서 8점 몇 프로까지 갔다가 이제 다시 7점 몇 프로로 꺾인 약간 이런 그래프가 그려졌어요. 상승률이. 사실 근데 여기 줄다리기죠. 그렇게 계속 높이기만 했다가 부작용이 항상 있으니까 부작용이 또 시장이 망가지는 것들이 생기니까 여기도 연준들이 눈치를 보는 거고 또 경기 침체가 엄청 빠르게 올 거라는 또 전망들이 많으니까 또 경기 침체가 오면은 또 이들이 의도하고자 한 건 아니고 미국 연준 자체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최근 일주일 전인가 이제 금리 인상 속도를 줄이겠다라는 발표가 나오면서 저는 이러면 좀 태도가 많이 슬슬 변하는 거 아닌가? 변곡점이 시작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거는 롱에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바라볼 뉴스다. 그럼 페드의 자세가 뭔가 달라질 수도 있는 것처럼 보인다. 두 번째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종전되는 가능성도 그것도 영향이 있었죠. 저희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엔 이 인플레이션을 뭐가 끌어올렸냐?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금리가 인상을 하게 결정된 거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게 지금 에너지 가격이란 말이죠. 석유. 근데 요게 이제 어찌됐든 최근에 근데 오일 가격이 급격히 인하가 되게 됩니다. 원래 막 저거 100불 뚫고 막 130불 가고 막 이랬었는데 WTI 기준으로.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거의 또 70불까지 WTI가 엄청나게 떨어졌고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첫 번째는 중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가 돼서 결국 석유 수요가 줄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이 줄어들 거다라는 한 게 하나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방금 말한 것처럼 전쟁이 종전돼서 공급이 많아지면은 또 이제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에너지 가격을 인하시키고 그러면 인플레이션율까지 둔화시키면서 그러면 또 금리 인하까지는 아니어도 인상 속도를 줄이고 인하까지 언젠간 갈 수 있는 하나의 또 반대의 사이클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의 석유 가격이 70불까지 내려온 것은 저는 또 비트코인에게는 롱 시그널이다. 그거 외에 이제 암호화폐에서의 매크로가 뭐냐? 하나만 꼽자면 MVRV라고 생각을 해요. 영체인 데이터 저번에 저희 시간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던 비트코인을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자본이 있을 거고 순자본 시장에서 매겨준 가격이 있고 그러면 비트코인의 그 가격에 의한 시가총액이 있는데 유통량과 곱해진 그 이제 차이가 있죠. 그 차이가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순자본보다 시가총액이 만약에 3배 부풀려져 있다. 비트코인 MVRV는 3이고 근데 이게 1보다 낮아진 경우 그럼 보통 전반적으로 손실을 보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이때는 사람들은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손절매를 또 잘 못하는 인간의 심리상 못하는 경우가 있고 이때의 대량 매도가 나오기는 쉽지 않아요. 만약에 이게 진짜 0으로 갈 거라는 생각 그게 만약 아니라면 이때 되면은 전반적으로 거의 좀 다들 참게 될 확률이 높아지죠. 점점 그러면은 가격이 떨어질 그런 폭들이 이제 확률적으로 낮아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지금 MVRV가 현재 제가 이제 한 몇 주 전에는 0.7 몇까지 내려갔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줄었고 많이들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쯤 만약 여기서 돈을 걸면은 막 잃을 확률보다는 벌 확률이 그래도 높아져 있는 상황일 수도 있다.
세 번째 이제 또 제가 봐야 된다라는 부분, 결국엔 그러면은 비트코인의 펀더먼털이 좋아지고 있는지 안 좋아지고 있는지를 사실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많이 묻잖아요. 펀더먼털이라는 게 뭔데요? 왜 쓰는지,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지. 가치. 네, 어떤 가치를 만드는, 근본 가치. 가장 지금 큰 나래티브, 여기가 차지하고 있는 여의 기능은 가치 저장. 네, 가치 저장이잖아요. 네. 이제 결국에는 달러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해지, 혹은 본인 스스로 가치를 그냥 계속 보관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금보다도 이제 보내기도 용이하고 보관하기에도 용이한 네. 그러한 이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지금 계속 자리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거에 대한 뭐 변화는 없었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쵸.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믿고 얼마나 이제 그게 하나의 정말 가치였다면 네. 그걸 믿고 그걸 이제 갖고 있는 그럼 유저들이 얼마나 많이 늘고 있냐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팩터겠죠. 그쵸. 그 유저 수. 이거를 이제 윌리우라는 또 온체인 데이터의 그 차트를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분이 최근에 트위터 글을 올렸더라고요. 네. 오늘날 비트코인 이제 이용자 수는 3억 명 정도로 이제 집계가 되고, 네. 그거는 전 세계 인구의 약 4% 정도를 차지한다. 이분이 항상 인터넷의 그 유저 어둄션 비율이랑 차트랑 많이 비교를 하세요. 그래서 여기 이 차트를 보시면 인터넷의 유저의 어둄션율과 늘어나는 속도가 이제 유사하고, 유저 한 명당 평균적으로 비트코인에 사게 되는 그런 액수가 있을 텐데, 네. 결국에는 비트코인에 들어오게 되는 순자본 유입량은 커지는 거고, 그러면은 비트코인 자체 하나의 가격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정말 장기간적으로 보기에 말씀하시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리스크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 이제 매크로 유동성이랑도 또 관련된 건데, 네. 그렇게 생각하는 만큼 금리에 이제 인상 속도가 줄거나 아니면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하나 있는 있죠. 것은, 그 경기 침체에 대해서 이제는 시작일 뿐이고 앞으로 한 1, 2년은 정도 유지될 거라는 그 전망을 가진 전문가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불황이 이제 길게 이어지면은 결국 그 시장에서 이제 돈이 많이 안 돌 수 있게 되고, 그럼 비트코인은 흘러들어올 돈은 정말 커질 수 있겠는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물음표를 생각할 수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구조적으로 되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고, 그쵸. 이거를 또 보여주는 또 매크로 지표는 그 장단기 채권금리 되게 유명한 그 차트 있잖아요. 그래서 막 이게 역전했다. 근데 굉장히 심하게 지금 그 금리 차가 엄청 크다. 그래서 보통은 당연히 이제 장기로 묵혀둔 채권의 금리가 높아야 되고, 그쵸. 이제 단기의 채권의 금리는 더 낮아야 되는 게 일반적이고 역전됐잖아 지금. 장기가 더 낮잖아요, 단기보다. 그 말은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바라보게 되는 경제의 그런 불투명하다는 거죠. 네, 이게 장기가 더 결과가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사실 생각을 많이 하는 거니까, 이게 그 하나의 저희가 좀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될 리스크라 보고,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건 이제 규제 리스크인 것 같아요. 이제 규제. 최근에 이제 FTX가 이렇게 무너진 설 중에 하나가 또 자금 세탁에 연루됐다. 미국의 그 정부의 돈이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금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FTX가 쓰였다, 뭐 이런 설도 돌고. 살짝 음모론이네. 음모론인데, 어쨌든 FTX가 무너지면서 규제는 굉장히 강화될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쵸. 한 목소리로. 그 돈 세탁 관련해서 생각하면 사실 비트코인도 피해 갈 수 있는 애는 아니니까요. 그쵸. 비트코인의 이제 가치가 늘으려면 유입하는 인구나 유입하는 그 자본이 늘어야 되는 건데, 미국에서 잘라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규제가는 결국 그거를 활성화시킬 수도 있지만, 비트코인을 돈을 넣을 수 있는 경로를 뭐 어떠한 교육을 이수해야만 이제 넣을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특정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만 비트코인 넣어야 돼, 이런 식으로 하거나, 거래소 자체의 규제를 빡세게 해서 몇 개 못 쓰게 만들면은 점점 어둄션 레이트, 이제 비트코인에 진입할 수 있는 새로운 유저가 들어오기에 힘들어질 수도 있는 면이 있죠. 비트코인 자체는 이제 문제가 아니야. 비트코인 자체 가치는 있는 거 맞는데, 그게 정말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사람들이 정말 쓸 수 있을 만한 환경, 그 자본주의적인 환경이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제 포커싱이 되는 거네요. 그쵸. 이게 잘 될 것이냐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는 결국에는.